저는 길을 그리는 화가 이영희입니다. 길을 주제로 해서 그렸기 때문에 길의 화가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왜 길을 그리냐? 인생길, 삶의 길, 흔히 오고 간 사람들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 삶을 그린 것입니다. 그 길은 황토길이고 흙길이죠. 매주 산에 오르는데 처음에는 그냥 길로 따라서 오르다가 한 2000년 중반부터 능선으로 해서 능선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이렇게 다니던 것이 어느 인을 만나서 바위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위길은 이제 암벽 쪽인데 그 암벽은 그냥 다니던 것이 바위길로 가다 보니까는 나도 이런 데도 가보는구나. 또 알파인들이 바위를 타는 거 보면서 부러웠던 내가 바위길을 타게 되다니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바위길은 올라가는 순간순간 아찔한 곳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다음 동작의 움직임 이런 것들 옮길 때마다 손끝의 힘, 발의 다음 동작, 정신이 저절로 집중이 됩니다. 다른 잡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찔한 순간에 사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정신 집중이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도 오만 가지 잡생각을 하지만은 그림 그리는 한순간 그 순간은 집중돼 있다는 거. 화가란 이런 것이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그렸지만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 나만 좋아한다면은 그냥 그림만 그리겠죠. 근데 화가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작품을.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 또 거기서 얻는 거, 이런 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린 순간에도 만족을 느끼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큰 만족을 느끼는 거죠. 화가들은 그냥 자기만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원래부터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했지만은 그림으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것이 통나무를 그렸습니다. 통나무 이제 나무가 쌓이는 쾌적인데 이 통나무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나이를 먹어가죠. 그 나이테. 이게 이제 세월을 얘기하는데 그 나무를 쌓아서 한 것이 통나무였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이제 수직으로 쪼갭니다. 쪼개면은 거기에 결이 나와요. 나이테의 결. 그걸 한쪽에서 보면은 이게 원근으로 해서 쭉 길게 나가는데 그게 이제 길로 변한 거죠. 그 나이테는 삶의 굴곡이고 인생의 길이고 그게 길로 변한 것이니까 이게 나이테가.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삶의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지나서 내게 뭐 어떠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오는 느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기분, 좋은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해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려워도 내일을 향해서 간다는 거 그거를 길 위에다가 표현한 것이죠. 그 길은 수많은 사람 얘기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삶의 길이니까 되게 언덕을 많이 그렸는데 그 언덕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길도 언덕을 밑에서 가다가 언덕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듭니다. 힘든 길을 넘어서 그 너머에 내일의 희망의 빛을 찾아서 가는 거고 희망의 빛은 하늘의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자연에서 본 것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합니다. 거기 있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공기도 있고 또 자연을 활용했지만은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산이면 산, 길은 길, 언덕이면 언덕, 40-50m, 뭐 100m, 뭐 500m, 뭐 1km 이런 거리가 제 그림에서는 실제 작품에서 제가 봐도 느껴집니다. 거리란 게. 그 안에는 이제 공간이란 게 있죠. 거기에 이제 공기 이런 게 이제 내포되는 거고. 그런 건 화가들이 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심취해서 하다 보면은 작품에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그러한 작품이 되는 거죠. 많은 화가들 또는 비평가, 평론가들이 재해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도 나는 재해석해서 이렇게 그렸다 하는데 저는 재해석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 안 쓰냐면 재해석은 실제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보면은 무척 아름답고 좋지요, 보기에. 근데 여태까지 여기 계신 분들 장미꽃을 보면서
그림, 장미꽃 그림 봤을 때 실제 장미꽃보다 좋은 그림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이 화가가 재해석해서 그렸다지만은 실제보다 못하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재해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최대한 내가 그 장면에서 얻는 거, 그러니까 화가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게, 실제 장미꽃보다 더 좋게 그릴 것이냐, 이걸 생각해 갖고 그리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2001년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거기 초대전에서 낸 작품인데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거고, 이 언덕은 옆에 이제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한데 그 너머에는 제 고향의 그 호수 있는데 그 언덕에 있는 것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이 심야하게 나왔네. 할머니는 일산에서 그 팥 볶고 이런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분들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이거는 1999년도 예술전당에서 한국의 길 주제로 2달간 계획전을 했습니다. 화가의 주제로 한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3개월 계획을 했다가 2달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길전에 낸 작품 앞에 거하고 요거하고 2점에서 하나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사실이지만 구상이지만은 추상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건 화면 구성에서의 내용이니까 그 옆에 남과 있고 산 가리고 숲 다 가리고 여기 있는 장면은 길은 그대로지만은 이쪽 저쪽 사방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현장 모습하고는 틀리죠. 길은 같지만 요거는 김포에 그 수로 있는데 저녁에 이제 해 넘어갈 때인데 저는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아침 해 떠오를 때 그 일 나가는 걸로 해서 바꾼 건데 이 그림은 몇 번 이제 누가 사겠다는 거를 중국에서도 와서 사겠다는 거를 제가 안 팔았는데 안 판 이유는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팔지 않은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침대에 놓고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그 경계선 부분, 하늘과 땅, 거기에 미묘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애착이 가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언젠간 좋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팔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국회의사당 거기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 1년간 TV에 매일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 귀빈 식당에 걸려갖고 영수회담 뭐 여야 총수회담 이런 거 할 때 카메라 기자가 이 그림을 먼저 비칩니다. 그 다음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비치고 끝을 내는데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봤다고 전화하고 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거는 제가 돼지 꿈을 꾸었는데 지나가는 토끼가 있길래 쫓아서 귀를 잡아야 된다고 귀를 잡았는데 이게 돼지로 변했어요. 완전 돼지 꿈을 꾼 거죠. 그래갖고 야 이거 복권인데 고양시 일산에 있으면서 뭐 복권도 뭐 복잡하고 사람 많고 이런 데 가야 잘 된다는데 그렇다고 거기 나가긴 그렇고 그래서 에이 좋은 일이면 나중에 또 있겠지 하고서 그린 게 이겁니다. 그래갖고 하늘은 이제 붉은 저기로 했고 요게 이제 요 앞에 돼지꿈 그린 그림 요걸 모티브로 해서 300호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쌍길 왼쪽에 개는 저녁이고 오른쪽 그 아까 그 할머니 모델은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일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이 같은 길이지만은 여기 길하고 이건 같은 장소 같은 길이거든요. 이건 이제 전곡에 있는 길 하나를 2개로 만든 겁니다.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여기도 주위에는 뭐 다른 게 다 있는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필요한 것만 그린 거죠. 이용원 관장이 이 그림을 보고 90년대 말인가? 선생님 이 그림 팔지 마요. 제가 돈 벌어서 살 테니까 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 일산 자유로 쪽에 가다가 비 오고 나서 시커멓고 먹구름이 저녁에 올라올 때 이제 모습을 그린 건데 길은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붙여서 만든 것이죠. 거기에 길은 없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까지 그린 건데 그 철길은 또 이것도 길이죠. 인생길 중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먼 길을 가는 거. 그 다음에 공주에 떠 있는 기차는
왜 공주의 기차가 떠 있냐, 또는 왜 새가 떠 있냐, 왜 배가 떠 있냐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하철도 999 만화, 일본 만화. 그 은하철도 999라면 아무 소리 안 타거든요. 꿈을 꿀 때 날아다니는 꿈들 많이 꾸셨죠. 젊었을 때 특히 날아다니는 꿈, 우주를 향해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꿈.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내가 화가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렸던 어떤 말을 하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평양에서 이제 한 시간 거리의 그 시골길, 거기 청정강변 쪽에 있는 아침 새벽을 그린 겁니다. 북한 모습과 땅 색깔,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남쪽하고는 틀립니다. 색깔이. 요건 이제 2시간 거리 평양에서 묘양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쪽에 버스에서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찍어갖고 그린 건데 실제 가서 내려서 올라가서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진 찍은 게 좀 약간 희미한데 거기의 모습입니다. 이 봄에 평원 쪽에 그 북한의 농촌 모습입니다. 산에는 나무가 많지 않아요. 웬만한 데는. 여기 아침에 일하러 나온 모습, 새벽. 이거는 단동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쪽. 거기 고층 빌딩 위에 올라가서도 내려다봤는데 그쪽엔 그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북한 쪽에는. 그 산들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방을 다니면은 작년에 정읍 등으로 해서 전라도를 3박 4일로 8번 갔다 왔습니다. 다니면서 그냥 구석구석 가서 어느 부분을 찾아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릴 만한 요소가 제 경우는 잘 안 보이더군요. 근데 다른 화가들은 잘 그리는데 나무를 가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요소가 수분 많아도 그 그림 소재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화가들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 여기는 뒤에 언덕을 보듯이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냥 밭이고 들판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야가 그림 그리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배도 압록강에 그 북한 사람들이 고기 잡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북한산을 900번 이상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2000년부터 이 향로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문수봉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뒤에 언덕 바위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별천지입니다. 저기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여기 우리 최 교수 가봤어요? 저기 향로봉 기가 막힌 곳이에요. 여기 향로봉을 한번 가면 올라가 보세요. 북한산. 저는 이제 산을 다른 화가들은 되게 아래에서 되게 많이 그리는데 저는 위에서 내려다본 것을 그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문숭에서 바라본 거, 문수봉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건데 요 위에 문수봉 있고 그 위에 이제 앞에 있는 바위산이고 권리 지금은 철계단을 해갖고 할머니도 갈 수 있게끔 길을 냈습니다. 그 바위길을. 그리고 그 다음이 사문바위 있고 비봉 있고 향로봉 그 다음에 족두리봉까지 그린 것입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북한전을 2008년도 2군데서 한 달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린 건데 단동에 가서 그린 것입니다. 단동 그 신의주 건너편. 여기를 이제 2번 갔다 와서 이걸 완성했는데 300호. 길 주변은 물론 길은 그대로고 주변은 다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돌을 깎았는데 돌들 그 산덩어리를 깎았는데 사람 얼굴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넣었는데 원래 다른 걸 찾기 위해서 갔는데 거길 못 찾고 가다 보니까 저 모습이 있어갖고 저걸 배경으로 놓고 저 길 끄트머리 언덕의 희미한 청회색 쪽에 있는 게 신의주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이가 압록강이고 단동에서 신의주 가는 길을 위해서 제목을 정했고 요거는 중국 산동성에 요것도 이제 중국에서 다니면서 만든 길이고 저 뒤에 산은 저기 심양에서 대령 가는데 그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길하고 이런 저기는 산동성 쪽에 있는 거고 중국에 제가 1년 반 그려갖고 798 따산지에서 그 양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중국 화가들이 한국 화가들 그림을 우습게 봅니다. 2008년도 거기 관음당 화랑거리 거기에서 전시를 했는데 어느 화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그림은 수없이 봤는데 솔직히 한국 그림 우습게 봤답니다. 그러면서 내 그림을 보고 이제 생각을 바꿨다고 앞으로 교류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자기 화실이 어디 있으니까 오라 그래서 그
그 북한 전문화란 그 최 사장이 안내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중국화인데 그저 그런 화가예요. 나이는 나하고 비슷해 보이고. 근데 한국 그림을 막말로 개떡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그 기회가 됐길래 이제 제가 상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경으로 옮겼죠. 거기서 이제 1년 반 그리고 한국 그림을 보여주겠다 해가.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설치 작가 리울로왕이라고 나이는 32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40 이렇게 가까이 됐죠. 얘는 대단한 애예요. 그 나이에 비해서 중국에서 작업실도 아마 북경 공항 쪽 제일 크게 졌고 이 친구가 3번 만났는데 선생님 오래 사귀자서 그래 죽을 때까지 사귈 것 같다. 근데 아직도 말이 안 통해요. 저하고. 그래서 이제 고향도 초대해서 갔다 왔는데 일단 우리나라 화가들 그림이 현대 미술도 볼 때 중국의 유명 화가들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절대 우리나라 미술이 중국에 딸리지 않습니다. 현대 미술은 우리가 더 낫습니다. 그림. 얘들은 이제 사실적인 그림을 엄청 잘 그리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인상파 하면은 인상파 뭐 그림이라도 이제 책으로 나와봤지 또 최근에 이제 영상 또 가서 이제 보고 걔들은 인상파하면 인상파의 그림을 철저하게 연구해 갖고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걔들 그 사실적인 그림이 전혀 다른 거고 이거는 이제 북한 길은 저쪽 북경에서 한 서너 시간 간 거리에 있는 길이거든요. 길은. 근데 이제 배경 옆에 뒤에 산은 이제 북한산이고요. 그런 거는 다 다른 쪽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짝이 끼죠. 여기 오는 아주머니는 고창에 갔다가 지나가다가 만난 모델이고 저는 이제 개를 여기저기 집어넣는데 개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때 시골에서 다니면서 개를 키우기 때문에 개들이 항상 따라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 여주미술관 고려제개인가 그 박 회장님 거기 여주미술관 거기에 예술전당 할 때 사간 그림입니다. 요걸로 해서 그린 게 이 작품입니다. 밑에 나무는 이제 이게 천호인데 북경에서 이제 그린 거고 나무는 그 다음에 위에 몇 개를 그렸다가 지우고 결국은 아까 오요천 그림 요걸 길 쪽을 활용해서 이걸 북한 산 가는 길로 해서 이제 그린 겁니다. 크기는 천호니까 제일 크지요. 이 길은 네팔에 네팔에서 올라가다가 거기에 대한 길이고 나머지는 양쪽 푸른 광탄 쪽에 장팔이 있는데 산도 그쪽 산이고 이거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는데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풍차하고 이제 부조로 세우는 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는데 이 자전거로 가다 보니까는 유격부 힘들 정도로 힘들게 갖고 이제 내려갈 때는 편하게 내려가겠다 했는데 내려갈 때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갈통이 길이고 울퉁불퉁하고 비에 길이 파이고 해갖고 자전거를 이제 밑으로 당기면서 내려가야 돼. 걸어서. 거기에 내려가는 길 중에 하나. 산티아고 그림은 갔다 한 10점 해갖고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전시할 때 보였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다니면서 이것도 두세 군데 짝 있습니다. 그림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산하 자연 풍경이죠. 일반적으로 풍경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을 집어넣거든요. 요거는 저기 어디야 광양인가 거기 국제정원인가 있죠. 공원. 거기에 갔다가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모델로 해서 한 건데 이 일반 풍경에서 저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풍경이라는 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풍경이지만은 저 사람이 없다면은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일반 풍경이 됩니다.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모델들을 일반적으로 다른 화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산화인데 산 색깔을 화가들 저런 색을 안 씁니다. 그러나 실제 저런 색이 있습니다. 산에 낮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저 색깔이 있는데 화가들은 그 색깔을 안 쓰더라고요. 이것도 산과 옆에 풀길과 뒤에 산과 물과 다 다른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 쪽이고 이거는 울산 쪽이고 이거는 어디 봉화산 그쪽에 있는 거고 산은 이제 경기도 그쪽에 있는 산이고 그래서 짝이 끼어서 다른 화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실직하면 저런 곳 없습니다. 이거는 월악산에서 이제 가다 보면은 문경에서 넘어가고 월악산으로 가는데 그 문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는 태극기가 잔뜩 꽂혀 있더라고요. 마을에 담벼락도 태극기고 모든 게 태극기인데 여기 뭔가 했더니 태극기 마을이더라고요. 그 마을에
그래서 가갖고 그 안을 지나서 길 없는 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들 그 안에 모르는데 거기 있는 것을 그린 건데 이거는 인사트플라자 허성미 관장이 전시할 때 구입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거리라는 게 있죠. 아까 얘기한 거리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여기 거리, 여기서 이 거리, 여기서 이 거리. 그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공기가 공간에서 공기 이런 게 그런 데서 느껴지는 거죠. 요게 100m다, 50m다, 뭐 1km다, 뭐 500m다 이런 거리. 일반 다른 화가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란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들 되게 그리니까. 이것도 그쪽 장면을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물계곡은 경기도 운악산 거기에 다리 밑에 그 계곡 쪽을 짝 있게 한 거고요. 산은 문경 쪽에 있는 산이고 주훌산. 그림은 저는 이제 보여주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파는 거는 여기 제가 이 구상호 협회를 만들었지만은 파는 거는 제가 제일 못.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근데 그림은 화가는 보여주는 거고 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저도 좋은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유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제가 굶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큰 걱정 않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여건을 주신 거에도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남는 시간에 미술에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미술사조나 뭐 이런 건 떠나서 일반적인 거를 질문하면 제가 한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가시면서 계획을 하시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길이요? 네. 이제 요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97년도 일산으로 가갖고 일단 10km 반경 10km를 일주일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길이 전부 포장돼갖고 녹록목 포장돼서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주 정읍 쪽 간 게 전라도를 간 게 거기는 농촌에 길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도 그릴 만한 길은 없어요. 포장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산하를 이제 그런 데 다니면서 농촌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림 그런 걸 이제 다른 화가들은 그런 식으로 그림을 안 그리니까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길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뭐 오죽하면 이제 PD 이마빈 PD, 이창섭 PD 등등 얘기해갖고 그 드라마에 장소 섭외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계해서 이제 쫓아가면은 되는데 뭐 시간 서로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은 장소 특이한 데를 다 섭외해 갖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보고서 이제 여기 못 보던데 하고 이제 PD 연락해 갖고 찾아갔는데 한 번은 공주성에 있다가 갔는데 다 뒤졌는데 없어요. 잘못 가르쳐 준 건지.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거의. 근데 북에는 내가 그릴 그림이 엄청 많아요. 북한에는 처음에 금강산 관광, 산악인들 관광 갔다가 그 언덕에 있는 길을 보고 아, 여기다 내가 갈 곳이 해갖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워갖고 4년 걸려서 북에 갔어요. 뭐 김한길 이 사람도 장관 때 연결했는데 뭐 전혀 개인한테 신경도 안 써요. 결국 이제 이마빈 PD가 MBC 고백 연출했던 이마빈 PD가 그런 내용이었대. 선생님 이거 특집이라고 자기하고 하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을 모시고 카메라 기자와 나와 이제 북을 가자는 거예요. 가서 고향 찾아가는 길 주제로 이걸 연출하자. 해서 이제 뭐 이쪽 저쪽 뭐 방송국 황인래 감독이라고 영상으로 뭐 우리나라 최고라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이제 만났고 같이 했는데 MBC에서는 개인 화가한테 처음부터 돈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먼저 갔다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여기저기 하다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독일 저기면서 미국 그쪽 소장 있죠. 편한 건 잊어먹었네요.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까지 우리나라 북한 다니면서 의료 활동하는 분. 그분을 이제 연결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노족 김책 위에 거기 한국 사람들이 별로 가보지 않은 산인데 거길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길 어떻게 가냐 했더니 김진경 총장을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연병 과기대.
그분이 하면은 김정일이 무조건 오케이 한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소개해준다서 그분 만나러 연변을 갔는데 그분은 또 한국에 와서 못 만났어. 그러다 결국은 민예총의 후배가 왔는데 얘한테 얘기해갖고 얘가 어디로 전화하더니 된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게 남북경제문화교류재단의 사무국장하고 실장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평양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갔다 오니까 또 연결돼서 또 다른데 또 연결돼서 또 가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이 힘들지 하긴 뭐 4년 걸렸으니까 계획 세우고. 근데 다니면은 북에는 그릴 게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좋은 곳도 많고 길도 멋들어지고 진짜 좋아요. 근데 빨리 돼야 되는데 자꾸 나이 먹으면 힘들 텐데 저도 좀 있으면 누가 뭐라면 80대거든요. 그런 나이인데 이제 70대 중반 돼 가니까 빨리 한 5년 내에 좀 갔으면 좋은데 그릴 게 많으니까 그쪽에는. 그래서 거기도 변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60년대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도. 그래야 많이 그리죠. 뭐 외국에 안 가도 우리나라 걸로만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소재니까.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